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칭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생각보다 또 괜찮았죠? 그래서 지금 양지수 다 상승하면서 마감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엄청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환율이 조금 떨어졌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과 기관객은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객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환율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을 봤더니만 그러게요.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장 시작할 때 최저인 1235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반복을 조금 하다가 현재로서는 1239.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40원 밑으로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죠? 1280원까지 막 찍었었잖아요. 생각보다 조금 안정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환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바이든이 요새 좀 힘든가 봐요. 지금 일자리가 줄어도 인플레가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연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어요. 왜냐면 지금 그 인플레 잡는 것 때문에 굉장히 투심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과 31일 날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만나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지명을 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그래서 지금 대체 그럼 연준은 또 어떤 행동을 할지가 엄청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31일 날, 31일 날 우리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지켜보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연준 이사가 얘기하기를 당분간은 금리를 자주 크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설에서 미 경제 성장 멈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것을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이 분의 의견일 뿐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진짜 그렇게 막 엄청 진짜 빅스텝을 막 엄청 빠르게 많이 막 이렇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막 어제는 뭐 또 괜찮다고 해가지고 또 증시가 괜찮았다가 또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건지 이사가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도 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사는 조금 참고하는 식으로 하고 정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올리겠다 했을 때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얼마나 더 자주 올릴지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EU가요, 러시아 원유 수입을 90% 정도 금지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전쟁 끝내라는 최대의 압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새 최근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풍력이랑 태양광이 엄청나게 주가가 막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서방에 러시아 제재 해제 시에 니네가 해제를 해주면 우리가 식량을 상당량 수출을 할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딜이 되는 거죠. 니네가 지금 식량이 조금 부족하니 니네가 만약에 우리나라 제재하는 것을 조금 덜 해주면 우리가 식량을 좀 풀어줄게.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응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장악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런 상위권에 이렇게 있던 기사가 아니었는데 계속 검색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직은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오늘도 종전 및 재건 막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이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보다는 앞으로 어찌됐든 전쟁은 끝날 거고 이런 쪽에 훨씬 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미 주식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한 발 나아가서 만약에 핵을 쏜다거나 진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체크를 해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약한 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이쪽에 지금 중국이 군사기지를 증축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네, 아시아 동쪽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쪽에 적도 기니, 그 다음에 여기 나미비야 등의 추가 구축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대서양에서 미국을 압박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진짜 패권 싸움이 엄청나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사들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죠. 네, 그리고 중국 베이징, 네, 지금 코로나가 좀 안정세에 들어오면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떴어요. 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좀 들썩들썩했죠, 오늘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봉쇄를 이제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 1인자인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파격으로 네 코로나 손실을 만회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 채권 640도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침체가 됐다 보니까 이거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여태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야기한 손실을 만회를 해야 한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네, 정상화에 나서겠다. 경제사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점이 조금 생긴 게 방역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중국 수능이 사상 최대 인원이 접수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대학 입시 시험이 이분들에게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인원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장만 33만 개에 달하고요. 네, 시험 감독 사무원도 102만 명이래요. 예, 감독이랑 사무원만 102만 명. 이게 예측되십니까? 아, 전 좀 들으면서 항상 진짜 놀래긴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시험은 2020년도에는 중국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고 이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세 달 7월에서 8일 이때 실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네, 이거를 그냥 연기하진 않겠죠.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수능을 치르고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를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하면 이제 봉쇄 해제한다 그래서 이제 막 경기도 좀 부양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다시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뉴스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북한 식량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확실히 아무래도 요새 되게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 전역이 가뭄 상태 되게 심각하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속에 식량난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결 도와주게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멀리 봤을 때는 네, 도와주게 될지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관련 기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 7차 핵실험 가시화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뜨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1차에서 3차 때까지는 해도 중국,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 이럴 때는 예고를 했대요. 우리 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4에서 6차 때는 사후 발표 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행여 뭐 미국까지는 안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으니까 거기는 미리 알릴까? 이제 이런 기사가 지금 뜬 건데 일단 한미 당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언제든지 판단이 가능하다. 예, 만약에 이르면 이번 주에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주말 동안에 막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든지 이런 기사가 뜨면 증시가 월요일날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엄청 줄었거든요. 네, 6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랐어요. 네, 17,000명대로 올라오신 거 보실 수 있고 근데 다행히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로 있어요. 네, 한번 쏟았다가 내려왔다 쏟았다가 이런 식으로 네,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고 하면 네, 다행히 조금씩 줄어들겠죠.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일단 우리나라에 뭐 설마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될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조금 했고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네, 조금 움직이고
네, 그냥 이게 소멸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해외에서는 좀 퍼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경보 발령이라는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그러니까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보 수준은 이제 관심 단계라고 발령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네, 그 간염 급성 간염 확산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가 조금 잡혔다고 해도 원숭이 두창이나 네, 급성 간염 확산 이런 쪽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증시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1% 상승을 했고요. 2685.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그었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 뚫어 올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네, 반등을 조금 해줬어요. 그 62선 지금 뚫어 올렸거든요. 네, 종가상으로 62선 뚫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 줄지 아니면 이 앞에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요런 매물대들이 있잖아요. 이 매물대 맞고 떨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악재 뉴스가 딱히 없고 연준이 별일을 안 하고 뭐 러시아가 별짓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별짓을 한다고 하면 다시 증시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0.78% 상승을 했고요. 893.3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얘도 여기 저점이 여기인데 원래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요락 하락하는 추세를 네,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61선 까지는 못 갔는데 종가 마무리가 네, 여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자체는 좀 뚫어 올린 상태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쭉쭉쭉 밀어 올릴지 아니면 또 매물대 맞고 떨어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바닥을 조금 약간 쌍바닥처럼 잡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관건은 결국에는 대응의 영역인 것 같고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데 매물대가 있을 때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얘네가 거칠지 아니면 그냥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하면서 다시 또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는데요. 네, 단타도 좀 치고 조금 들고 있었던 것도 팔았죠. 그래서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따라 들어갔어요. 바로 따라 들어가서 네, 조금 수익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S&D 요것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때 들어가서 요때 냉큼 한 캔들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은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움직여 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네, 오늘 냉큼 또 수익을 내고 나왔죠. 네, 요때 이렇게 계속 분할로 좀 샀었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한번 쏴줄 때 네, 깔끔하게 팔고 나왔습니다. 네, 물론 다시 살까도 고민했었지만 얘가 좀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시드에서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보내줬어요. 단타를 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인터지스. 네, 요것도 지금 추세가 괜찮거든요. 저는 요런 게 다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추세도 깨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이쁘게 잘 들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깨지만 않는 성상에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 네, 충분히 좀 이런 자리들 장악하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거의 제 평단 좀 넘어서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관심을 한번 받게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빅텍 요런 것들은 일단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매물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그냥 박스권으로 여기를 소화하는 박스권으로 보게 될지 61선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라인까지 그냥 보게 될지 아니면 요 상태에서 만약에 주말에 행여 주말에 핵실험이나 이런 거 되면 월요일날 얘는 장대를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뭔가 어떻게 좀 털어야 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일단 내비두겠습니다. 네, 주말까지 지켜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자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동원수산이나 하림이나 얘는 수산물이고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육개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조금 그 돼지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네 돼지 그 지금 뭐야 병 올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그거에 근데 조금 지금 약간 테마성이었는데 한 번 딱 튀고 나서 급하게 들어간 다음에 별로 움직임이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그게 다시 이슈를 받을 때 얘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돼지열병 관련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요 앞에 이런 게 다 매집이어서 조금 한번 딱 치고 올라가줄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이런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건 추세를 깼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요. 종가가 다행히 이 추세 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좀 쉬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약간 뭐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지금 음봉 한번 꽂아 내렸고요. 60일에서 반등을 조금 해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수렴이 된 상태로 올라가게 될지. 근데 보통 삼각 수렴을 하고 뭐 꼭 그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깨고 내려올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상태를 보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DKND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바닥을 잡아 낸 것처럼 보이죠.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61선에 계속 맞닿기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매물 소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요런 데서 살짝의 요런 라인 따라갔을 때 뭐 요 정도 이렇게 매물 있잖아요. 요런 것도 매물 소화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종목들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예수금이 이제 다시 많이 생겼어요. 네, 아까 그거 팔았더니만 확실히 서암기계공업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7,000원대인데 제가 19줄 들고 있었더니 여기 돈이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타 치는데 자꾸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이제 생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장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그래서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내일은 또 쉬는 날이에요. 네, 내일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니다. 증시가 쉰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나이스다! 이러면서. 네, 여러분들도 아주 네, 선거 투표 잘 하시고요. 주말 동안에 또 네, 이렇게 뭔가 피곤이 조금 덜 풀렸다. 나는 더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나름 또 연휴라고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시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네, 잘 쉬시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뵙죠. 네,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신교 오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